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수열의 수렴과 발산에 관한 기본 문제 풀이 및 유형 정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다음 수열 AN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번부터 볼까요? 1번 보시면요. 131313이잖아. 그지? 예, 감 왔습니까? 예. 진동하고 있습니다. 1과 3 사이를. 따라서 얘는 진동함으로 뭐가 되는 거야? 예, 발산한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겠죠. 됐죠? 간단합니다. 그 다음 2번 보자. 2분의 5, 3분의 8, 4분의 11 해서 자 이거 보시면 n분의 3n-1이라는 일반항을 갖는 수열이다 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얘에서 n이 엄청나게 커질 때, 즉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 값은 어디로 다가갈지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요걸요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가 있냐면 그냥 보면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죠? 그런데 봐라. 우리 요거 하트로 약분하는 거 알죠? 요렇게 하트로 약분을 해줘서 다시 써주면 이놈은 n분의 3에는 3이고요. 빼기 n분의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럼 보자. n이 엄청나게 커지면 n분의 1은 0에 가까워진다라고 했죠. 따라서 이 n분의 1이 0에 가까워지는데 3에서 n분의 1이 빠진다라는 것은 결국 3에서 0에 엄청나게 가까운 값이 빠지는구나. 그 얘기는 결국 3의 이 전체 값은 3에 점점점 가까워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그럼 이걸 이렇게 약분시켜 놓고 생각하면 쉽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어떻게 쓴다고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이라는 놈은 equal 3이다. 이렇게 씁니다. 그죠? 저 이 equal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an이 3이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an이 3의 값에 한없이 다가간다. 그걸 나타내는 equal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리미트와 함께 equal을 해석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이 equal이 그냥 an이 3이다라는 걸 나타낼 수도 있다. 그죠? 그거 우리 일명 상수 수열이라고 하는 거에서 지난 시간에 살펴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문제는요. 이거 봐. 이제 이 앞에 건 볼 필요도 없어. 우리는 일반항만 보면 됩니다. 15-2n. 자, n이 커지면 2n의 값은 엄청나게 커지고요. 발산이겠죠? 근데 그걸 15에서 뺀단 말이야. 그럼 쉽게 말하면 엄청나게 큰 수를 15에서 빼니까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쵸? 따라서 얘도 발산이야. 그지? 근데 어디로? 음의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우리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얘도 뭐예요? 2분의 1의 n-1승만 보면 되죠? 자,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 분자는 계속 1인데 분모는 2배씩 커지고 있습니다. 8, 16, 32, 64. 그 얘기는 뭐야? 분모가 엄청나게 커지고 분자는 1이란 얘기는 얘는 0에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걸 의미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 경우도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0에 가까워진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극한값은 0이 되겠죠. 자, 5번은 뭐예요? n제곱 플러스 1. 이제 안 봐도 알겠죠? n이 엄청나게 커지면 n제곱도 엄청나게 커지기 때문에 얘는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마이너스 무한대와 구분짓기 위해서 여기다 플러스 무한대다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6번 마이너스 1의 2n승 그랬는데 선생님 이거 알아요. 그죠? 요거요 마이너스 1의 2n승이니까 이거 진동이네요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이거 실제로 얘네들의 항들을 하나씩 써보면 계속해서 1입니다. 1 이렇게 나가죠. 왜? 요거 짝수승이거든. 요런 거 잘 봐야 됩니다. 요거 함정입니다. 요거 짝수승이기 때문에 그죠? 계속 1111로 나가는 소위 말하는 상수 수열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 리미트는 뭐라고 그랬어?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equal 1이다. 그죠? 이때는 an과 1이 똑같다. 요런 의미가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그 다음 보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어떻게 될까요? 그죠? 이거 한번 써봐.
그럼 n이 1일 땐 마이너스 2분의 1, n이 2일 땐 부호가 바뀌겠죠? 4분의 1, n이 3일 때는 마이너스 8분의 1 이렇게 된단 말이야. n이 4일 때는 n이 4일 때는 플러스 다시 4분의 뭔 소리야? 16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죠? 네,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봐서 알겠지만 부호가 바뀝니다. 부호가 왔다 갔다 하지만 이 절대값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죠. 이 절대값들이 점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부호에 관계없이 얘네들은 0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얼마가 되는 거야? 0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죠. 됐습니까? 그 다음 8번도 보자. 8번 얘 써보면요. n이 1일 땐 0이고요. n이 2일 땐 2고요. n이 3일 땐 0이고요. n이 4일 땐 또다시 2 이렇게 됩니다. 그죠? 그래서 얘가 0, 2, 0, 2, 0, 2를 왔다 갔다 하죠. 그죠? 이게 뭐라고? 바로 진동입니다. 그래서 진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 얘도 보자. 와 이것도 어려워 보이는데? 자, 어려워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약분하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면 어차피 n은 1, 2, 3, 4로 나가는 자연수니까 요게 요렇게 된다는 걸 볼 수가 있죠. 결국은 요 수열이 됩니다. 자, 그럼 이것도 봐. n이 엄청나게 커지면 분모는 점점점 커지겠죠. 근데 분자는 루트 2로 머물러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큰 수분의 루트 2가 됩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이제 감 오죠?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은 어디로? 당연히 0으로 다가가게 됩니다. 됐죠? 어렵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10번인데요. 얘는 이거 봐. 1.1의 n승인데 요 거듭 제곱에 그죠? 비밀이 숨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 봐라. x의 n승에서요. x가 양수인 경우만 한번 생각을 해보자. x가 0과 1 사이에 있다면 거듭 제곱이 될수록 즉 n이 커지면 커질수록 x의 n승은 점점점 작아집니다. 그죠? 그게 바로 2분의 1의 n승이었죠. 이거 우리 위에서 봤습니다. 여기 있잖아. 2분의 1에 요건 이제 n-1승이지만 어차피 뭐 n-1승이나 n승이나 첫째 항이 1이냐 혹은 2분의 1이냐 차이만 있는 것 뿐이죠. 따라서 이 경우엔 0으로 수렴하게 되고요. x가 1인 경우에는 그냥 1이 됩니다. 일반항이. 따라서 1로 수렴하게 되고요. x가 1보다 크면 x의 n승은 n이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점 커지죠. 1보다 큰 수를 곱하면 자기 자신보다 커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수는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엔 뭐야? 얘는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어떻게 쓴다고요? 바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된다. 요렇게 우리가 쓴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됐죠? 네, 어렵지 않습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의심치 않습니다. 자, 그 다음 대표 유형 보도록 하죠. 사실 이게 뭐 대표 유형이라고 나왔지만 시험에 이런 문제가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 너무 쉽기 때문에. 그지? 자, 보자.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그 극한값을 구하세요. 그랬네요. 2n-1. 자, 한번 볼까요? 1, 3, 5, 7, 9로 나갑니다. 안 봐도 알겠죠? 예, 이건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수열입니다. 됐죠? 그 다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그랬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2분의 1이잖아. 그지? 빼기 2분의 n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건 뭐 분리할 필요도 없어요. 2분의 1에서 빠집니다. 누가 빠지냐면 2분의 n이 빠지는데 n이 엄청나게 커지면 당연히 2분의 n도 엄청나게 커질 거고요. 엄청나게 큰 수를 2분의 1에서 뺐으니까 얘는 뭐야?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전체 값은 점점점 작아지게 되겠죠. 됐죠? 별거 없습니다. 그 다음 얘 봐라.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위에서 봤다 이겁니다.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은 0으로 수렴한다 라고 봤죠. 따라서 봐.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 점점점 0으로 다가가기 때문에 이 전체 수열은요. 1에서 0으로 다가가는 값을 더한 꼴이 됩니다. 즉 1에다가 0에 가까운 값을 더해봤자 이 전체 값은 뭐가 되는 거야? 1에 수렴하게 될 거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수열을 우리가 an이라고 한다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적에 an은 1이다 라는 걸 금방 알아낼 수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봐, 네 번째. 이게 이제 새로 나오는 유형인데요. 우리가 진동을 봤어요. 진동.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1과 1 사이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진동 봤죠. 이건 이제 진폭이 일정합니다. 그런데 진동하는 것 같지만 수렴하는 것도 봤어요. 바로 마이너스 2분의 1의 n승이죠. 그러면 진동하는 것 같지만 진폭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우리가 봤습니다. 근데 얘를 보면요. 봐. 얘가 n이 1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1이고요. 그죠? n이 2일 때면 마이너스 2고요. n이 3일 때면 3이고요. n이 4일 때는 마이너스 4고요. 이런 식으로 나간단 말이야. 즉 얘는 진폭이 점점점 커져요. 이렇게 커진단 말이야. 그죠? 따라서 진동도 세 가지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폭이 일정한 진동. 그 다음 봐. 진동이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진동처럼 보이지만 얘는 뭐야? 얘는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진동 발산이 아닙니다. 그죠? 따라서 이렇게 진폭이 줄어드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진폭이 커지는 경우가 있는데 당연히 이 경우도 우리가 발산한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4번은 발산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아까 말을 잘못했는데 진동의 세 가지가 있는 게 아니라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있는 놈은 진폭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에 수렴하는 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거, 세 번째 거. 진폭이 일정한 경우도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이고요. 진폭이 점점 커지는 것도 진동하기 때문에 발산이 됩니다. 알겠죠? 그것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멘토스 TV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죠? 리미트 AN이 수렴하면 극한값 알파를 갖는 경우를 이렇게 쓰고요. 수렴하지 않으면 무조건 발산하게 되는데 그 발산은 양의 무한대로 발산, 음의 무한대로 발산, 진동의 세 가지가 있다. 이런 경우는 우리가 극한값을 갖지 않는다라고 얘기한다. 이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네요. 됐죠? 별거 없습니다. 자, 우리가 유형 연습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다 계속 그겁니다. 다음 수열의 수렴 발산을 조사해라. 자, 이거 볼까요? 마이너스 1에 봐. 2n 플러스 1은 홀수입니다. 그래서 얘는 계속해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는 놈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게 됩니다. 됐죠? 그래서 얘는 마이너스 1로 수렴하는 놈이 되고요. 자, 이런 경우 잘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트로 약분해서 생각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얘는 2 플러스 n분의 1인데요. 그죠? n분의 1이 0으로 수렴하는 걸 이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2에다가 0에 한없이 가까운 값을 더해봤자 이 전체는 2에 한없이 다가가게 됩니다. 따라서 이 수열은 그죠? 2로 수렴하는 수열입니다. 그래서 극한값은 2가 되겠네요. 됐죠? 자, 얘는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가는 수열이죠. 볼 것도 없습니다. 음의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그 다음 요놈은 1은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루트 1, 그 다음 플러스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3, 플러스 루트 4 이렇게 됩니다. 요거 방금 전에 봤죠? 진동하면서 진폭이 커지기 때문에 진동 발산이 됩니다. 됐죠? 별거 없다. 그 다음 똑같아요. 다음 수열 중에서 수렴하는 것만 골라라. 자, 볼까? 2의 n승 점점점 커지죠.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그 다음 100분의 루트 n 역시 분모는 100으로 일정하지만 분자는 루트 n으로 엄청나게 커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따라서 전체도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다음 디귿 볼까요? 마이너스 2의 n-1승인데요. 얘 조심하셔야 됩니다. 부호는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따라서 얘는 1 넣으면 마이너스 1, 2 넣으면 마이너스 2, 3 넣으면 마이너스 4, 4 넣으면 마이너스 8 이런 식으로 가는 놈이 되겠죠. 그죠? 절대값은 계속 커지고 있고 부호는 마이너스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음의 무한대로 발산하게 됩니다. 됐죠? 리을 보자. 분자는 100으로 유지되어 있고요. 분모는 n제곱으로 엄청나게 커집니다. 즉 분모는 엄청나게 커지는데 분자는 계속 고정되어 있다라면 얘는 어디로 가는 거야? 바로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이제 우리가 금방 알아낼 수가 있죠. 됐죠? 그 다음 그래서 이거 봐. 일단 색깔 칠할까요? 리을은 수렴하는 거 맞고요. 그 다음 보자. 미음은 n-n분의 1입니다. 자, 이 n은 점점점 커져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하는 놈이고요. n분의 1은 0으로 수렴하는 놈입니다.
결국 따져보면 엄청나게 큰 수에서 0에 가까운 수를 빼니까 전체는 엄청나게 큰 수가 되겠죠. 역시 플러스 무한대로 발산입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 얘는 봐라. 부호가 바뀝니다. 1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고요. 2 넣으면 3분의 1이 되고요. 3 넣으면 마이너스 4분의 1이 됩니다. 이런 식이 되죠. 그 다음에 5 넣으면 4 넣으면 5분의 1 이런 식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부호가 바뀝니다. 그래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시다시피 절대값들이 점점점 줄어들면서 진폭이 줄어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결국은 얘도 뭐가 된다? 0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따라서 이 수열은 0으로 수렴하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비읍도 수렴하는 걸 볼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래서 우리가 리을과 비읍이 수렴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 처음 시작하는 거니만큼 별로 어렵지 않은 문제들을 상당히 오랜 시간을 투자해서 한 번씩 다 살펴봤습니다. 가장 기본이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함께 시작을 좀 꼼꼼하게 하고자 하는 마음에 이렇게 살펴봤는데 그죠? 다음부터는 이렇게 꼼꼼하게 살펴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생님 뭘 저렇게 그냥 하나하나 다 언급을 하고 풀고 난리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기본을 익힌다라는 차원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죠.